네, 안녕하십니까. 까칠농부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수산할 구멍은 있다. 지금 뭐 2019년 문재인 정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할 구멍은 있을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 죽게 하겠습니까? 살겠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떠한 식으로 사느냐, 그게 문제겠죠. 예. 사람이 안 죽겠습니까? 사람은 죽죠. 예. 근데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이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 국가라는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언제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망해야 됩니다. 망해야 돼. 이 한국, 조선, 이 한국은 망해야지 사는 나라입니다. 망해야지. 조선시대 때 쫄딱 망했죠. 조선시대 때 망해서 현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문재인 정권 때 망해야지 사람이 됩니다. 인간이 됩니다. 올바른 인간이 됩니다. 망해야지 삽니다. 망해야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지금 뭐 태어나신 젊은 세대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뭐 역사 공부를 많이 하시고 세계사, 우리 현대사에 관심 많은 분들이라면 이해를 하시겠죠. 그런데 그냥 책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런 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찬히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를 한번 돌려서 지금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제 구독자 수가 보통 한 5, 60대더라고요. 보니까 30대는 뭐 거의 없고 40대 쫙에 조금 있고 50대, 60대 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찬찬히 한번 과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로 한번 돌아갑시다. 과거로. 왜 내가 조선, 한국은 망해야지 사는지에 대해서. 조선시대. 지금 뭐 드라마 같은 경우 뭐 조선시대, 왕조시대 그런 거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주연은 그렇죠.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은. 그 조선시대에서는 국민은 없습니다. 절대 권력의 왕과 그 밑에 있는 사람, 상위 10에 15%, 20%에 있는 사람, 권세가들, 권력가들, 그런 사람들의 나라였어요. 국민은 없었어요. 국민은 없었던 것 같아. 나머지 인구, 국민의 70%가 노비였으니까. 20% 양반, 70% 노비나 종. 그럼 나중에 10%는 누구야? 10%는 뭐 평민이라고 얘기하죠. 평민 중에서도 뭐 제대로 모르는 평민이 있겠습니까?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평민이겠죠. 돈. 무엇을 했을까? 뭐 상인, 아니면 뭐 개인 업자들, 아니면 뭐 기술직,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평민이었겠지. 아닌가? 나도 잘 모르겠네. 어쨌든 그 양반과 그 종 그 사이에 10%의 인구가 평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조선시대 때 조선, 그러니까 신라 백제 신라 고구려 되었을 때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죠. 삼국을 통일할 때는 본인의 힘으로 통일하지 않았어요. 나당연합군,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해가지고 백제 까고 고구려 까고, 백제 까기 전에 가야는 백제와 신라의 영토 분쟁으로 신라가 이겨서 가야 흡수하고, 어쨌든 신라 이 자체는 뭐랄까 자국의 힘으로, 그러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와 고구려가 외세겠지. 적이겠지. 자국의 힘으로 삼국을 통일하지 않았습니다. 당나라의 도움으로 삼국을 통일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가를 그냥 공짜로 도와준 건 아니잖아. 당나라가. 대가라는 게 따릅니다. 대가.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정권을 잡고 자신의 힘으로 이 나라를 삼국을 통일하지 않는 이상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대가라는 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 당나라와 그 분쟁으로 어떻게 누가 이제 점유할 것인가에 대한 분쟁으로 한 7년간 싸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재수 좋게 신라가 방어에 성공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지도에 보면은 그 위쪽으로는 이제 당나라가 접수했고 그 밑으로는 이제 신라가 접수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선 시대가 됐죠. 그 신라 시대 때 됐을 때, 그러고 나서 조선 이성계 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중국과의 그 황제로 해가지고 이제 중국을 많이 섬겼죠. 중국을 섬기고 중국의 속국으로 들어갔죠. 왜냐면 뭐 자기 그 정권 유지만 하면 되니까. 이 새끼들은 양아치 기질이 많아. 그래가지고 정권 유지가 목적이었지. 그리고 왕권 유지. 그것만 중국이 보장해 준다면 해마다 신라에서, 조선에서 재배된 곡물이며 뭐 특산물, 그걸 상납을 했죠. 상납을. 중국한테 상납을 했지. 왜냐면은 상납을 해서 분쟁을 안 일으키고 전쟁을 안 해야지 자기 권력 유지하고 왕권 강화하고 지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교육이 어디 있었습니까? 교육 뭐 그런 거 없었죠. 대부분 뭐 종으로 써가지고 자기 짐승처럼, 물건처럼 사용했죠. 그 양반들 뭐 노비의 자식이 지가 마음대로 결혼도 못하고, 주인이 한번, 주인하고 양반 그 자식하고, 노비 이쁘면 데려다가 송놀이객감으로 쓰다가 지네들 야 너 쟤하고 결혼해 해가지고 결혼시켜주고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응? 그 글자를 배우면 안 되고, 머리가 깨면 안 되고, 왜냐면은 전복시킬 수 있으니까, 자기 그 권력을. 어떻게 보면은 뭐, 불편한 생활을 계속 만들어줘야죠. 육체적으로 힘든 생활을 계속 해줘야지. 딴 생각 못하게. 왜냐면 뭐, 사람이 나처럼, 일에 파묻혀서 살지 않으면, 약간 이런저런 뭐, 상상도 할 수 있고, 뭐라 그럴까, 뭐, 허황된 뭐, 생각도 할 수가 있고, 공상도 할 수가 있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자체를 갖다가 할 수 없게끔, 육체적인 노동을 계속 시켜줘야 돼. 안 그래? 종은 뭐야? 놀리면 안 돼. 놀리면 안 돼.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밥값을 해주기 위해서 기술 발전을 할 필요가 없어. 편하게 지내면 안 되거든. 종은 종 부리듯이 해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시켜가지고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돌려먹고 했죠. 조선이 멸망할 때 왜 멸망했어? 그 상위 20%그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네 그 권력 유지에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뭐 장영실 얘기하겠지. 장영실. 그거를 통치하기 위해서 장영실을 그쪽 왕실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거지. 뭐 굳이 뭐 그래 목민심도 해가지고 그래 농민들한테 이렇게 좀 이롭게 하게 하겠지. 왜냐면은 야 자기 권력 유지하고 하려면 씨발 어느 정도 좀 쌀 생산량도 나오고 이왕 1년에 농사 짓는 거 한 해 수확할 때 많이 생산량을 많이 걷어들여야지 자기 주머니에 또 돈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리 저희 국민이 조선시대 때 국민이 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먹고 뭐 생산량을 많이 늘려야지 자기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거는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하지 않겠냐. 하지만 이제 계속 폐쇄적인 생활을 많이 했지. 폐쇄적으로. 그리고 이제 중국한테 이제 형님이라고 해가지고 왕이라고 저기 천왕이라고 해가지고 떠받들고 살고 자기 체제 유지시켜주고 하니까 지금의 뭐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북한이 지금 중국한테 자기 체제 유지시켜주고 보장해주고 러시아 중국이 북한 그거 유지해주고 하니까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잘 지내는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런 것처럼 지금 예전에 조선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왔던 것 같아. 지금 북한하고 조선 시대 때 북한에 지금 김씨 왕족이잖아. 이씨 왕족에서 김씨 왕족이니까 하는 짓거리나 지금 예전에 그 조선 왕족 시대에 중국한테 하는 짓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안 그래? 어쨌든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의 문명화가 되면서 이제 조선은 어쨌든 일본, 러시아, 중국한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이제 고종이 생각하기에 자기 왕권, 곧 죽어도 왕권에 대해서 유지시키고자 러시아 쪽으로 붙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을 통치를 했던 거죠. 왜냐면 군사적인 목적도 있고 그때는 뭐 소련 고르바초프 소련 양대 강국이었을 때 그 사회주의 세력을 더 이상 밑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이란 땅이 공산화가 되는 걸 극히 정치적으로 국제 외교적으로 신경이 많이 쓰였죠. 그래서 미국이 일본한테 통치를 하게 시켰던 것 같다 보니까 생각이 그래. 그런데 이제 일본이 통치를 하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를 통치를 했으면 문명이라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일본에 대한 국민이 어떻게 보면은 조선이 망했기 때문에 조선이 망해서 일본이 식민지화 했기 때문에 이름도 조선 국민이 이름도 갖게 되는 거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일본 유학도 가고 돈 있는 사람은 일본 유학도 가고 그랬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문물도 새로 받아오고 도로 철도도 놓고 다 그게 뭐 군사 일본이 또 중국을 치기 위해서 군사적인 그 발판을 삼고자 했던 부분도 있겠지. 하지만 너무 이게 일본이 조선족을 그렇게 너무 야만적으로 또 다뤘을까도 싶어. 오히려 장단점이란 게 있잖아. 그래서 너무 이렇게 비판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역사를 보면 그래. 오죽했으면은 그 나라가 일본한테 식민지화 돼가지고 했겠냐. 그때 뭐 조선시대 때 일본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100만 양병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권력자들, 권세가들, 양반들, 왕족들 무시했잖아. 안 그래? 그만큼 10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그 사람 말을 무시하고 일본은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무사 안일주의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게 조선의 왕족 시대였던 거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국방의 힘이나 그 외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외교에 대한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뭐 중국의 그리고 중국을 하늘 삼아 바라봤던 그런 20%의 그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 그거는 엄연한 사실이잖아. 그걸로 인해가지고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면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는 뭐 피해 입은 것도 있고 또 통치를 함으로써 또 발전된 부분도 있죠. 그거를 천천줄 왼수로 삼을 필요도 없지 않나 그렇게 봐. 오히려 그래 지금 21세기 그러니까 2019년도 일본의 그런 수모를 이겨내려면 국가의 기술, 기간산업 그리고 국방의 힘 그런 걸 더 키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그냥 감정적으로 일본은 무조건 나쁜 놈, 우리 한국 조선을 식민지화했고 약탈하고 수탈했기 때문이다라고 그 단편적인 생각만을 갖고 무조건 일본은
나쁜 놈이라고 볼 수만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잖아. 그리고 배울 건 배우고 진정으로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군사력이 강화되고 더 많은 기술을 습득을 하고 그리고 더 훌륭한 과학자들, 기초과학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재료, 기초과학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힘써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반일 감정으로 감정적인 부분만 앞세워가지고 외교를 한다 그러면 이 나라가 좀 더 힘들어질 것 같아. 지금 뭐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 그런 것도 봤을 때 그런 것도 감안해야지. 어느 정도 이제 일본을 진정으로 일본을 이기려고 한다면은 감정보다는 냉철한 현실을 바라보고 진실되게 이기려면 막강한 그런 경쟁력을 스스로가 갖춰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그 피해의식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있으면 너무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일본이 시민주의 했던 것도 사실이고 일본이 약탈했던 것도 사실이고 일본으로 인해서 근대화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고 그런 거를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하자고. 조선이 망해야지 살았어. 국민이 눈을 뜨게 된 거지. 조선이 망했기 때문에 국민은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조선이 망했기 때문에 국민의 역할을 이제 해왔던 거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 조선시대에는 계급사회였었잖아. 조선시대는 계급사회, 인도의 카스트 제도하고 같이 계층사회였었지. 그만큼 계급이 있다는 거는 신분제도였었지. 신분제도.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선 나중에 조선이 멸망했을 때 양반의 그 신분을 돈 주고 샀잖아. 얼마나 억울했으면은 돈 주고 양반 신분을 사겠냐. 응? 그만큼 폐악질이 많았던 양반 아니야. 그리고 양반이라고 하면은 50% 먹고 들어가는 시대였었고 그게 너무 억울하고 그게 한이 맺혔기 때문에 그 양반의 신분을 갖다가 돈 주고 샀잖아. 그거는 역사 교육을 통해서 알걸요? 그리고 효종 때 그 네덜란드의 카멜이 일본으로 이제 무역하려고 왔다가 표류해가지고 제주도로 왔는데 그때 이제 효종 때 카멜 표류기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얼마나 조선의 그 면모를 자기가 기록해 놓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거지 같은 생활을 했대. 더럽고 악신하고 사기꾼에 남의 거 약탈하고 삐약고 하여간 길거리에 똥천지고 그랬대. 카멜 표류기. 그 사람이 13년 동안 억류에 있다가 도망쳐 나갔어. 한 8명인가 탈출해 나가가지고 일기를 쓴 거야. 그 하멜 표류기 있어. 그거 한번 읽어봐. 그거 뭐 자파들이 쓴 거 말고 가급적이면 원본을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걸로 한번 읽어봐. 그때 조선시대의 실상 얼마나 부패와 그 매관 매직하고 반직에 있던 어떻게 보면 지금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그 수탈을 많이 하고 약탈질 많이 했는지 그리고 국민알기를 이렇게 조소를 알았던 그 시대 그 시대가 조선시대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조선이 어쨌든 그 상위 20%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양반 권력가들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제를 반일 감정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자기의 그 권력과 체제를 유지시켜줬는데 일본이 시민주화로 이렇게 조선을 시민주화로 함으로써 자기의 그 권력과 권한을 일반 백성 국민들한테 나눠줬기 때문에 양반가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처처지 원수지. 안 그래? 근데 국민이 70%인 종노비 그리고 10%의 평민 거의 80%는 일본을 그렇게 나쁘게 봤을까? 오히려 인간적으로 대해주지 않았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뭐 이렇게 일본이 생각하는 조선을 어떻게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또 중국으로 쳐들어갈까? 그거를 떠나서 말이야. 떠나서 자기가 노력하면은 신분 상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노력하면은 일본이 지배한 시민지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에서 이렇게 좀 지냈던 부분이 있겠지. 하지만 그 시민지 시대를 부정하고 그 시민지 시대를 원하지 않았던 세력들은 양반과 권력가 왕족 세력들 그런 세력들이죠. 근데 결국은 시민지 시대 일본이 시민지화 됐을 때 고종이 뭐라서 자기 신분을 유지시켜줌으로써 이게 넘어간 거 아니야? 결국은 총 한 번 안 쏘고 일본한테 그냥 상납하듯이 줘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 그 직위를 인정해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흉악한 놈이 였던 것 같아 조선시대가. 그래서 한 번은 죽었어. 조선시대에 한 번은 폭망했기 때문에 국민이 살아났죠. 그리고 그런 이념간의 전쟁이 계속 쌓여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후 일제시대 때 이후 만약에 그 제2세계대전을 일본이 일으키지 않았으면 일본은 영원하게 조선을 시민주화하고 이게 끌고 갔을 수도 몰라. 근데 일본이 이제 자신감이 붙었고 그때 당시 또 경제 대국이었었고 근대화를 이룩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맞짱을 떴지 미국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원자폭탄 투하해가지고 하루아침에 한국이 자유를 얻게 된 거야. 자유를 얻게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그래서 생긴 게 러시아가 중국을 그때 이제 김일성이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던 이승만 대통령 있었지.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중국을
이제 통치하고 있었고, 미국인 이제 이승만이 이렇게 하고 있었고, 그럴 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그 역사 왜곡이 심한 것 같더라고. 그거는 이제 좌파들에 의해서 역사 왜곡이 있었던 것 같다. 어쨌든 일제가 망하고 나서 자유를 만끽했던 한국의 조선인 땅에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김일성과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했고, 자유민주주의가 위대함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몸소 체험하신 이승만 대통령이 두 사람이 이제 한반도를 갖다가 분단이 아닌 하나의 나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독립운동가라든지 그 민족의 독립운동가의 영웅이시던 그런 사람들은 이념이 없었어. 이념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의 땅덩어리로 그냥 한반도였으면 좋은 마음에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거지. 자유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그런 개념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해. 그 대신에 이제 그 이념으로 똘똘 뭉친 이제 김일성이와 사회주의 이념으로 똘똘 뭉친 김일성이와 이제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님이 투표를 했잖아. 투표를 해가지고, 이게 남한에서는 투표를 했다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북한 쪽으로 했을 때 러시아에서 오지 말라고 투표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 분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님께서는 그러면 하나의 나라로 통일을 못할 바에 그냥 남한이라도 자유주의화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유엔의 승인을 얻고 그냥 남한만 임시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된 거예요. 임시 정부 수립을 하고 나서 이거 대통령제 그때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나서 이제 내각제를 할 것인가, 이제 그때 법무부 장관 공부만 해가지고 이제 법에 대해서 공부만 한 새끼들을 시켜놨더니만 이게 뭐 내각제로 이렇게 하자고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무슨 지랄 같은 소리냐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강력한 리더십에 대통령제로 해야지 된다라고 해가지고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로 해가지고 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직접 투표를 통한 대통령제로 이게 된 겁니다. 내각제를 했었으면은 좆될 뻔했어. 개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김구하고 이제 이승만하고 이제 선거를 했을 때 8대2 정도로 해가지고 엄청난 득표 차이로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님이 당선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김구도 이제 독립 운동가 해가지고 했지만, 만약에 이제 김구가 됐었으면 사회주의 체제로 될 뻔했죠.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심어줬던 바탕이 된 거죠. 분단 국가였지만 그래도 왕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 있던 그 침투류들, 그 자유 사상을 갖다 전복할 수 있는 그 세력들이 잠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빨치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왜냐면 남한의 정권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북한에는 많았거든. 그리고 이제 뭐랄까, 양반과 평민, 그리고 국민한테 모든 거를 나눠주는 것보다는 양반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를 생각이 나가지고 평민한테 줬던 그 권리를 다 뺏으려고 했던 세력들 아닙니까? 결국은 돈만 있는 새끼들, 개념 없는 새끼들, 자기 걸 더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남한으로 침투해가지고 이승만 정권과 계속 정치적인, 이념적인 대립을 계속 가지게 된 거죠. 그런 이념적인 전쟁이 여태까지 2019년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님 때 빨치산 사건이 있었고, 빨치산이 뭡니까? 빨치산이 뭐요? 공산주의 사상을 갖다가 선봉하는 사람들이 게릴라 전쟁을 한 거 아니에요? 게릴라를 갖다가 게릴라 전쟁, 아프가니스탄 보면 막 게릴라 전투 하잖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치산을 해가지고 산에 숨어가지고 있으면서 전복을 하려고 했어. 빨치산 세력을. 그러니까 일반 토벌을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일반 토벌 못하고 이제 민간 쪽으로 다 스며들고, 그 민간 쪽으로 스며든 사람들이 이제 남로당, 북로당 해가지고 그 좌파, 빨갱이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제주 4.3 사건 일으키고, 그 다음에 대구 사건 일으키고, 그런 사건들을 많이 일으켰죠. 전복시키려고. 그로 인해서 양민 학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낮에는 한국군, 밤에는 빨갱이가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양민들이 많이 죽은 경우가 많았죠. 어쨌든 그로 인해 가지고 빨갱이 세력들은 이승만 정권 때 다 축출해서 다 죽여버리려고 해요. 왜냐면 자유주의 사상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갖다가 다 색출해 가지고 전향한다 그러죠. 전향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살려줬어. 전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승만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왜? 빨갱이 세력들은 이승만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 사회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향하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죽여버린 경우가 있었거든. 죽였고. 그건 잘 죽였다고 생각해, 지금 보면. 말로는 전향했다고 하지만 그런 잔존 세력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 뿌리 박혀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어쨌든
빨치산 사건, 남로당 사건, 그리고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지금 남한 곳곳에 지금 뿌리 박혀 있었고, 그런 세력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고, 그리고 북한에서 그 돈을 받고 지원금을 받고 일본에서 일본에서 북한의 조총련, 일본의 조총련이나 그런 데서 자금을 받아서, 북한의 자금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김대중이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전두환이가 그때 잡아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갈아 쳐넣었죠. 그때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김대중이. 아유. 어쨌든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여러 좌파들, 빨갱이들, 주사파라 그러죠. 이석기, 그리고 이제 누구야, 임종석이, 임수정이, 황장엽이, 하여간 많아. 씨발 것들. 많아. 근데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권 때 그런 그 좌파 성격 갖고 있는 빨갱이 세력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가 문재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수면으로 올라와서 누가 친중하고 있는지, 누가 좌파 빨갱이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빨갱이 새끼 있는지 수면으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왔어. 다 보여 이제. 그런 와중입니다. 그래서 2년간의 전쟁, 2년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한 번 더 죽어야 돼. 한 번 더 죽어야지 살아납니다. 조선시대 때 한 번 더 죽었기 때문에 국민이 됐고, 지금 문재인 정권 때 한 번 더 죽어야지 사람이 됩니다. 인간이 됩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일으키면서 2년간의 전쟁이 그때부터 계속 누적되어 왔던 겁니다. 우리 이 나라가. 김대중 대통령이라기보다 김대중 씨발 새끼 때 교과서에 도덕이라는 교과목도 없어지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될 인성과 도덕, 그 가치관에 대해서 무너지기 시작했고,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여가부, 김대중이가 여성가족부를 만들었습니다. 김대중이가 여성가족부를 만들었고, 지금 여성가족부가 지금 문재인 정권 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들, 젠더, 이 호모, 게이 새끼들 활개치고 다니죠. 유튜브 방송에 게이, 호모, 나는 게이, 고추 불화를 띄워버린 호모 새끼들이 버젓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앉아있고,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지금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이런 역사 왜곡이 좌파들에 의해서 역사 왜곡이 계속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런 다시 교육을 다시 해야 돼. 다시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지금 망해야 돼. 쫄딱 망해야 돼. 그래야지 무엇이 옳은지, 어떤 시대, 어떠한 이념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확실하게 망해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을 그 김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김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선거철 했을 때 하여간 안두희가 이제 김구를 암살했습니다. 근데 뭐 말로는 어쨌든 그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념간의 문제 때문에 결국 그 이승만 대통령님은 쫓겨나다시피 해서 쫓겨났습니다. 망명을 한 거죠. 그게 참 다시 역사를 다시 재조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져놨고요. 그 기틀 위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일본에 대해서 강제징용, 위안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일 협정에 의해서 다 받아냈어요. 그 돈을 받아내서 우리나라를 지금 산업화 시대로 열었고, 그리고 또 무너졌을 때 또 전두환 대통령님께서 다시 우파의 전두환 대통령께서 정권을 잡아서 유지해 왔던 거를 노태우 요 새끼, 그리고 또 김대중, 김영삼 요 새끼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정교조 하여간 여성부, 이런 잔존 그 빨갱이 사회주의 세력을 갖고 있던 이런 것들이 뿌리를 더 다지게 된 거고, 사회의 요직 곳곳에 갔던 거죠. 부정부패가 가장 심했어. 그리고 청탁도 심했고, 돈 주고 매간 매직하는 것도 심했어. 오히려 우파가 집권했을 때 바른 이념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아니야. 근데 지금 법을 무시하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문재인을 통해서 더 망해야 돼. 그래야지. 왜 망한 줄을 아는 사람이면 다행이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러다 뒤져. 그러다 뒤지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두 번은 쫄딱 망해야 됩니다. 한번 조선시대 때, 한번 문재인 정권 때 바닥을 쳐야 됩니다. 바닥을. 쫄딱 망해야지 정신 차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념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새로운 나라를 국민이 주가 되고, 유권주의, 그리고 국민이 주가 되는 나라, 그런 나라, 바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나라는 한 번 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는 이유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죽었는지, 이 나라가 왜 죽어야 되는지 그거를 이해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을 각자가 참고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어설프게 주는 것보다 확실하게 이 나라가 망해야지 더 올곧고 더 큰 나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망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썩어빠진 정신상태 갖고 있는 것들 이참에 확 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인들 배웠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오히려 요 기회주의자 같은 이런 것들 더 확실히 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무원 50%로 확 바뀌어야 됩니다. 5.18 가짜 유공자, 5.18 유공자라고 하는데 난 유공자가 아니야. 5.18 폭동에 의한 김대중 때 북한군과 국내에 있던 잔존 좌빨 세력들과의 연합으로 북한군 600명과 자생 빨갱이 600명들의 남한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5.18 폭동. 그때 김대중 지가 안 죽으려고 노벨 평화상 받은 거야. 노벨 평화상 받은 새끼 죽일 수는 없잖아. 안 그래? 지금 문재인이도 그런 거야. 북한하고 잘 지내고 평화해가지고 이게 평화상이라도 하나 이게 달아야지 이 새끼 목숨줄이 살거든.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 이제 북한한테 목매어 지내는 겁니다. 그 이유가 지 목숨 살라고 이지랄하는 거야. 지 목숨 살라고. 국민은 없어. 문재인한테는 국민이라는 자체는 없어. 나중에 이거 어느 정도 자기가 이게 해놓지 않으면 자기 목숨 날라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지랄을 병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알고 있으시라. 아시는 분이 있죠. 그래요. 5.18 가짜 유공자 그 사람들의 혜택이 많습니다. 5.18 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혜택 그리고 이 해마다 연금식으로 해가지고 받아 처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에 취직을 할 때 혜택도 있고 취업부터 그리고 이제 학점부터 모든 게 유공자 혜택이 있습니다. 독립 유공자보다 5.18 유공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해찬이 김대중하고 같이 내란 폭동죄로 해가지고 깜빵에 간 새끼 광주에 한 번도 안 간 이해찬이가 국가 유공자라고 합니다. 5.18 유공자라고 합니다. 그런 혜택을 다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광주 시민 여러분 소수의 5.18 유공자 눈치를 보고 살 것입니까? 정당하게 사시는 학생 그리고 정당하게 세금 내고 있는 광주 시민 여러분 다수입니다. 많습니다. 왜 소수의 5.18 유공자 그런 사람들한테 끌려다니십니까? 그래서 공무원 수 50% 줄여도 된다는 말이 그거입니다. 5.18 유공자라고 해가지고 혜택 받고 그 혜택을 통해서 국가의 요직에 그리고 공공기업 그런 진짜 꿈의 직장에 인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매간 매직해서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면은 공무원 수 50% 줄여도 된다는 말입니다. 네. 바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 줄여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공무원이라면 일본, 미국 그런 데에서 왜 벤치마킹을 안 하는 겁니까? 바닥이 썩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닥이 썩었기 때문에 썩은 사람들이 너무 가득 차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보좌해주고 기업을 그리고 국민을 보좌해주는 공무원이 국민 위에 있어. 왜? 그것도 기득권층이라고 해서 자기가 그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결재를 해주잖아. 승인을 내주고 그런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그러려고 너희들한테 칼자루를 쥐어준 건 아니야. 그런 권한을 주려고 준 건 아니야. 그걸 이용해 먹으면 안 되지.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은 50% 줄여도 된다 이거야. 그리고 정말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 일단은 이 나라가 망해야 돼. 그래야지 공무원이면 다 제자리로 다 찾아 들어가. 일단은 쫄딱 망해야 돼. 결론은 망하지 않고서는 모든 게 해결되지가 않아. 농사도 마찬가지고 국가 시스템, 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공직자들 다 정신상태 새로 리셋 시키기 위해서는 망해야 돼.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제대로 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망해야 됩니다. 지금 뭐 한일 감정 있고 뭐 일본에 대한 뭐 반일 감정 반일에다가 불매 운동 하는데 씨발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어이 국민 여러분 당신한테 이득이 됩니까? 반일 감정 해가지고 기업의 수출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반일 감정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졌어요? 재수 없어가지고 수출 안 되고, 일본에서 그 불화수소 기타 등등 정밀 화학 그런 신소재라든지, 정밀 소재 같은 게 부품이 안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일본하고 같이
사업을 같이 공유하고 하는 회사들 돈 못 벌어먹으면은 직장에서 퇴직당하면은 누가 손해보냐? 반일감정 부추겨가지고 실질적으로 회사 임금 안 들어와가지고 회사 잘리고 가게 문 닫고 소비 안 돌아가고 그거는 누가 피해보냐? 정치인이 피해보겠냐? 대통령이 피해보겠냐? 결국은 다 국민이 피해보는 거 아니야. 경제가 지금 좋아져가지고 소득이 많이 놀라져야지 농산물도 올라가고 경제가 돌고 하는 거지. 감정 앞세워가지고 반일운동 해가지고 이 정신머리 없는 젊은 놈이 새끼들아, 나이 먹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반일운동 해가지고 니네 집 자식 돈 못 벌어와가지고 기업이 망해가지고 직장 잘리면은 누가 손해보냐? 게임 회사, 기업, 일본의 자금, 돈 들어와 있는 거,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지금 돈놀이 하고 있는 은행가, 일본이 자금 빼가지고 가면은 기업 그거 은행에서 누구한테 독촉하냐? 국민한테 독촉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집에 빨간 딱지 붙여봐야지 정신 차리냐? 집이 거덜나고 채무 돈 갚으라고 막 씨발 해가지고 막 달려들어야지. 그때서야 정신 차릴래나? 자기 집 자식 직장에서 쫓겨나야지 정신 차릴래나? 회사에서 기업 망해야지 정신 차리려나? 아유, 망해라. 제발 한국 망해라. 씨발 확 망해버려라. 이참에 그냥 확 망해버려라. 적 같은 것들.